절대 위험에서 도망치지 말라. 윈스턴 처칠. 발생 당시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사소한 일이 때로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에 나는 깊은 인상을 받는다. 예를 들어 남북전쟁 발발 4년 전 1857년의 공황 때 레너드 제롬이라는 남자가 월스트리트에 120만 파운드 넘게 투기한 일이 그렇다. 당시 레너드 제롬 본인을 제외하곤 그 누구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사건이 오늘날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레너드 제롬이 월스트리트에 막대한 금액을 투기하지 않았더라면 윈스턴 처칠은 절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월스트리트 투기꾼 레너드 제롬은 바로 윈스턴 처칠의 할아버지다. 윈스턴 처칠의 할아버지는 120만 파운드로 뉴욕 타임스의 지분을 일부 사들였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형 경마장 2군데를 건설했으며 전 세계를 여행했고 영국의 귀족들을 접대했다. 덕분에 아름답고 매력적인 딸 제니 제롬은 랜돌프 처칠경을 만나 결혼했다. 이 결혼으로 1874년 11월 30일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성 중 하나인 블레넘 궁전에서 윈스턴 처칠이 태어났다. 절반은 미국인인 윈스턴 처칠은 지금 가장 정력적이고 놀라운 영국인으로 활동 중이다. 그가 살아온 삶은 얼마나 대단한가. 생에 그토록 많은 자극과 모험 그리고 즐거움과 삶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은 역사상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는 30년 넘게 막대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했다. 1911년 현역 장성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영국 해군을 이끄는 해군 장관이 된 그는 30년 넘게 여러 사건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어렸을 때 윈스턴 처칠은 군인을 꿈꾸며 종일 장난감으로 군대를 만들며 놀았다. 나중에는 유명한 샌드허스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다. 몇 년 동안 영국 육군에서 직업 군인으로 근무했고 인도에서 벵골 창기병 부대에 소속되어 전투에 참가했으며 수단 사막에서는 키치너 경과 함께 수단 원주민들을 상대로 싸웠다. 윈스턴 처칠은 1900년 담대하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유명해졌다. 그런 유명세를 타고 불과 26의 나이에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의회에 입성하기도 했다. 그 일의 경과는 이러하다. 1899년 그는 월급 250파운드를 받으며 모닝포스트의 전쟁 특파원 자격으로 아프리카 남부로 황급히 떠났다. 보어 전쟁 소식을 영국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다.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 윈스턴 처칠은 곧 영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 특파원으로 떠올랐다. 뉴스를 전할 뿐만 아니라 직접 뉴스 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포격을 받는 무장기차를 타고서 적의 영토로 진입하고 보어인들에게 붙잡혀 포로 수용소에 투옥되었다가 획기적으로 탈출하는 것으로 뉴스를 만들어냈다. 보어인들은 그가 탈출하자 당연히 격분했다. 영국 귀족의 아들이자 가장 유명한 포로를 놓친 꼴이었다. 보어인들은 생사를 따지지 않고 그를 붙잡아오면 엄청난 포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출 이후 처칠은 보어 군인들이 경계하고 있음에도 철도와 다리를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했다. 숲, 들판, 탄광을 가리지 않고 잠을 청했으며 늪에 뛰어들었고 강에서 헤엄치기도 했다. 터벅터벅 아프리카 평원을 걸어가는 그의 머리 위로는 굶주린 콘도르들이 날아다녔는데 새들은 그가 탈진해 쓰러지기만을 기다렸다. 윈스턴 처칠의 탈출기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진진한 기사거리였다. 게다가 그는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 숨도 못 쉴 정도로 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법도 알았다. 모닝포스트의 탈출기를 기고했고 극적인 사건과 긴장감 가득한 이야기는 1900년에 일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모든 영국인들이 흥분과 전율을 주체하지 못하고 열성적으로 읽었다. 윈스턴 처칠은 고국에서 나라의 영웅으로 환영받았다. 그의 업적에 관한 노래가 만들어졌고 그가 강연하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군중이 몰렸다.
그의 명예로운 행동에 사람들은 열광했고 마침내 열화와 같은 성원 덕분에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처칠은 절대 위험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라는 말을 오랫동안 인생의 좌우명으로 지녔다. 1921년 미국으로 가서 45번 강연을 했고 매 강연마다 220파운드를 받았다. 한 번은 런던 경찰국에서 그가 미국에서 암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 경고했다. 영국의 특정 지역 출신의 무리가 암살회라는 조직을 미국에서 결성했는데 당신이 영국의 권위를 상징하므로 총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칠은 곧 바로 강연 투어에 나섰다. 한 서부 도시에 도착했을 때 암살회 일원들이 저녁에 있을 강연 입장권을 샀다는 소식을 그는 들었다. 도시의 경찰서장은 이를 경고하며 당장 강연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처칠의 매니저인 루이스 앨번은 취소를 거부했다. 처칠도 이렇게 응수했다. 앨버, 자네가 맞아. 위험에 직면했다고 절대 도망쳐선 안 돼. 그렇게 하면 위험이 더욱 커질 뿐이야. 움츠러들지 않고 즉각 대응하면 오히려 위험은 줄어들지. 그게 무엇이든 절대 도망쳐선 안 돼, 절대. 윈스턴 처칠은 위험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향해 뛰어드는 일이 잦았다. 그가 초대 해군 장관이 되었을 때 영국의 공군력으로는 전투기 6대와 비행사 6명밖에 없었다. 그때가 1911년이었는데 사람이 처음으로 하늘을 날아오른 지 고작 8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모든 비행이 죽음을 판돈으로 걸고 도박을 하는 시절이었는데 처칠은 고집을 부리며 비행기에 타곤 했다.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면서 연달아 충돌 사고를 겪었고 간신히 죽음을 피하길 여러 번이었다. 정부는 그에게 비행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했지만 단호히 거부했다. 비행의 전율과 위험을 즐겼고 직접 비행에 지식을 얻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비행기가 앞으로 전쟁의 대변역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했으므로 비행 지식을 매우 중요시했다. 윈스턴 처칠은 거의 혼자 힘으로 영국의 공군력을 구축했다. 처칠에게서 돋보인 또 다른 자질은 불도그처럼 완강한 투지였다. 그가 어렸을 때 독학한 것이 그런 자질을 잘 보여준다. 그는 학업 성적이 형편없는 학생이었다. 라틴어, 그리스어, 수학, 프랑스어를 경멸했다. 외국어 공부에 열을 올리기 전에 영어에 먼저 통달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고 당연히 옳았다. 하지만 외국어와 수학을 경멸했기에 늘 초등학교 성적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하면 수학을 경멸했던 이 소년이 나중에 재무장관이 되어 4년 동안 영국의 재정을 관리했다는 것이다.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려고 3번이나 시험을 보았지만 전부 떨어졌다. 4번째 시도에서 겨우 입학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사전 오기였던 셈으로 그의 뚝심을 엿볼 수 있다. 영국에서 가장 저명한 학교인 해로스쿨과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어느 날 수많은 대학 졸업생이 그런 것처럼 처칠도 깨달았다. 바로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는 당시 22이었고 인도 주둔 영국 육군에서 장교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거기서 독학을 하겠다는 고귀하고도 대단한 결심을 한다. 고국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 전기와 역사, 철학 그리고 경제학에 대한 책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지독히 더운 오후에 동료 장교들이 낮잠을 즐길 때에도 그는 플라톤부터 에드워드 기번, 그리고 셰익스피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전을 탐독했다. 훗날 처칠의 연설과 책에서 등장하는 명쾌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은 이때 독학한 것이다. 그의 간명한 문장은 마치 앞으로 행진하며 노래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말을 더듬는 버릇 때문에 연설을 잘하지 못했던 처칠은 노력하고 또 노력해 당대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연설가로 우뚝 섰다. 총리일 때 윈스턴 처칠은 하루 14시간에서 17시간을 일했고 매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때도 많았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는 엄청난 추진력과 활력으로 일하고 있어 여러 명의 비서들을 아주 바쁘게 만든다. 일하는 동안 잠깐 긴장을 풀고 피곤함을 느끼면 적절히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일할 수 있었다. 아침이면 10시 반까지 침대에서 나오지 않지만 일어나기 전 3시간 동안의 두꺼운 시가를 입에 물고 침대에 누워서 전화하고 서신 내용을 구술하고 신문, 보고서, 전보를 읽는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천천히 일어나서 구식 면도날로 면도를 했다. 오후 1시에 점심을 먹고 1시간 동안 낮잠을 잔 뒤 오후 일과를 시작한다. 오후 5시가 되면 다시 침대에 누워 30분 동안 잔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자정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다. 윈스턴 처칠의 연설집은 영국이 잠든 동안 일하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여러 해 동안 대다수 영국 정치인들은 잠들어 있었다. 세상을 압도할 전쟁이 곧 닥쳐오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다. 오로지 처칠만이 장차 히틀러가 일으킬 심각한 위험을 예감하고 경고했다. 1933년부터 1939년까지 6년 동안 그는 거의 매일 독일이 재무장하고 있고 히틀러가 탱크, 총기, 전투기를 만들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영국을 폭격하고 영국 함대를 침몰시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예견했다. 영국이 그의 예언을 듣고 철저히 무장했더라면 제2차 세계대전은 여전히 한미치 광희의 머릿속을 오가는 황당무계한 꿈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인생경영 포인트.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 맞서 싸워 조국을 지켜낸 영국의 총리다. 그의 평소 좌우명은 절대 위험에서 도망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런 신념을 어린 시절부터 키워왔기 때문에 국난에도 국가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노벨상 수상 작가인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처칠에게 영감을 받아 위험에서 도망치지 말고 가면히 맞서라는 뜻으로 압력 아래에서의 우아함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다. 후일 이 말은 케네디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다고 한다. 처칠의 생애 중에 또 다른 교훈을 주는 대목은 스스로 무식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플라톤, 에드워드 기번, 셰익스피어를 공부하면서 극복했다는 점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데 깨끗이 시인하고 공부에 나선 것은 정신적 용기를 보여준다. 처칠은 고집이 셌지만 민주주의는 철저히 믿었다. 항구적인 평화를 원하면 전쟁도 불사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은 항구적 평화를 원했지만 히틀러의 과대망상적 요구사항을 꿰뚫어보고 더 이상 양보하지 않고 과감하게 맞섰다. 처칠이 보여준 또 다른 용기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 후 영국 국민들의 판단에 대해 그가 깨끗이 승복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전쟁 후 영국에서 총선이 있었는데 당시 영국 국민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처칠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지만 경제에 힘쓸 때라며 노동당의 표를 몰아주어 처칠을 실각시켰다. 처칠은 국민 판단을 받아들였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다 6년 후인 1951년에 다시 총리직에 복귀했다. 용기, 인내, 민주주의, 이 세 가지는 처칠의 인생을 요약해주는 키워드인 셈이다.